정양의 양 해탈양의 탈지경 번양 황명구름 두루하여 지방세계 한량 없는 삼보님전 공양합니 이다 헌양진원 옴바라도비아옴 옴바라도비아옴 옴바라도비아 지극한 마음으로
불교가 보통은 마음에 중심을 둔 가르침이라고 다들 생각하죠. 네,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그 빈비사라 왕이 살이 너무 쪄가지고 비둔해져 있을 때 그 살을 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그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왕들이 전쟁터를 누빌 때는 뭐 말 타고 끊임없이 움직이니까 이제 그렇게 살이 찔 일이 없겠지만 이제 빈비사라 왕은 그 당시에 강대국 왕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뭐 나라도 안정되고 전쟁에 나갈 일이 없고 하니까 앉아서 맨날 술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움직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몸이 비대해졌대요. 그래서 그 옆에서 왕비들이 이제 부처님을 좀 뵈러 숲으로 가자 해도 이제 본인 몸이 무거우니까 가기 싫어서 이제 그러고 있다가 정말 어느 날은 마음을 내서 부처님을 만나러 숲으로 갔어요. 이제 그 가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아무리 가마를 타고 간다고 한들 몸이 너무 이제 비대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이 살을 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거기서 여러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음식 먹을 때 천천히 주의 집중을 해서 씹어서 삼켜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우리 법우님들도 음식 먹을 때 내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빠른 줄도 모르고 나는 이렇게 다 먹었는데 보면 아직 먹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질문을 바꿔야겠다. 항상 나는 다 먹었는데 아직도 옆에 음식이 먹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경험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분? 나는 다 먹었는데 옆에 아직도 먹고 있어. 매번 그래. 그런 경우 있죠. 이런 분들이 그 먹는 속도를 좀 조절해야 돼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비율로 다이어트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보면 음식을 굉장히 빨리 먹는 경향이 있어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살이 찌는 데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스트레스가 일단 가장 심각한 원인이고 그 다음이 식습관 뭐 이제 연결이 되는데 사실 스님들이 무슨 스트레스가 있을까 생각하시지만 네, 스님들도 이제 치열하게 내면적으로 항상 갈등을 겪는 거죠. 어떻게 하면 뭐 공부를 더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것이 이제 해소가 안 되면 막 고민을 들어주고 막 스트레스가 쌓일 수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살이 점점 불어나요. 그리고 절에 오면 음식이 다 채식이라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법우님들. 그런데 이 절집 안의 그 식단 구성이요, 조선시대 식단 구성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조선시대 일반인 식단. 그 자료들 보면 조선시대 밥그릇 해서 사진 올라온 거 본 적 있죠? 밥그릇이 이만해요. 지금의 우동 그릇 같은데 고봉밥으로 이렇게 쌓여 있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밥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밥의 주성분은 이제 탄수화물이잖아요. 쌀의 주성분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잉여 단백질을 몸에 이제 단백질로 채워야 되니까 무조건 밥만 많이 먹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사찰의 식단 구조가 그렇습니다. 지금 스님들도 주로 채식 위주로 하고 담백한 나물류, 뭐 김치류, 절임류 이런 것들이고 주로 국, 밥이잖아요. 특별한 날이 아니면 뭐 전이나 튀김 같은 것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알려진 뭐 사찰 음식들 막 엄청 화려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주 특별할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스님들도 먹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도 탄수화물 중독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 중에서도 체격이 되게 이렇게 크신 분들 있잖아요. 자,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움직이고 노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스님들, 특히 수행자라고 하면 이렇게 살이 붙어 있는 모습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질 않아요. 사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살을 빼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먹는 것도 줄여보고 했는데 도로 아미타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먹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뭘 먹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거. 자, 일단은 먹는 식단표가 뭐 김치, 나물, 두부, 그 다음에 뭐 밥, 국 이 정도인데
이게 사실 기름기가 없어요. 음식에 대부분이 다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에 대한 공부를 해보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곡물류만 생각하는데 사과에도 그리고 토마토에도 애호박 뭐 이런 그 채소류에도 탄수화물 함량이 높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감자, 찐감자의 그 탄수화물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밥 대신 감자만 많이 먹는다고 살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음식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옛날에 스님들은 탁발을 하셨으니까 하루 한 번만 드셨잖아요. 근데 요즘 그러니까 제가 절에 있을 때는 이제 막 출가했을 때는 그때 노동할 거리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 한 끼만 먹고서는 일을 도저히 못 하겠어서 어쨌든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어야 되겠구나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밥을 먹고 돌아서면 이제 헛헛하니까 뭐 간식으로 빵이라던가 뭐 과일 같은 걸 또 먹게 되잖아요. 근데 또 이 과일의 과당, 이 달달한 이것이 또 살을 어마어마하게 찌게 한다라는 것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단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정말 많이 시중에 나와 있어요. 많은 다이어트 전문가들이 알려주고. 그러면 우리가 절에서 스님들은 살을 어떻게 뺐을까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삼시세끼를 꼬박 먹자. 왜냐면 이제 살을 뺀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음식을 아예 건너뛰려고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저도. 근데 그렇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딱딱 5시간의 공복을 두는 거예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 사이에 꼬박꼬박 5시간의 공복 시간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막 정신없이 씹어 삼키는 게 아니라 정말 입에 한 숟가락을 넣으면 그걸 천천히 씹으면서 그 느껴지는 감각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는 거죠. 이거는 그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도 들어가는 수행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제 뭐 입안의 감각, 그 다음에 맛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다 느껴보면서 그럼 음식을 빨리 씹을 수 없어요. 천천히 씹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잘게 부서지니까 삼킬 때는 이미 거의 막 부드럽게 넘어가겠죠. 그러다 보면 밥 먹는 시간이 막 확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걸 무한대로 먹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천천히 먹으려면 양이 줄어들게 돼요. 먹는 양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천천히 먹게 되면요. 평소보다 절반을 먹었어도 배가 고프지 않아요. 천천히 음식물이 들어가서 위장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 뇌에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게 천천히 로딩이 된다라는 게. 그렇지 않으면 포만감이 뇌로 가는 그 시간이 걸리기까지 정신없이 밀어넣게 되면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극도로 배고픈 상태에서 음식 주면 진짜 막 허겁지겁 먹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평소에 나의 위장과 상태를 주의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어찌 보면 일종의 우리 집중 훈련하고도 이제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면서 양을 처음엔 줄여 나갔어요. 자, 그러니까 한 3, 4일 지나면서 2kg 훅 내려가요. 자, 그렇게 천천히 먹으면서 그러면은 내가 또 뭘 주의해야 될까 하면서 과일을 다 끊었어요. 밥은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왜냐면 밥은 정말 맛있는 거니까 한국 음식의 문제점은 밥이 맛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과일도 하나도 안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는 배가 간헐적 단식 외에 또 광풍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배가 안 고프면 저녁을 안 먹었어요. 처음에는 막 꼬르륵 음식 생각도 많이 나고 힘들었지만 어쨌든 그것도 한 일주일이 지나가니까 참을만 했어요. 그래서 2주일을 또 그렇게 이제 보냈어요. 이때부터 살이 빠지는 게 확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일단 몸이 가벼워지고요. 입이 굉장히 마르기 시작해요. 입술하고 입이 마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을 한 하루에 1.5리터 정도밖에 안 마셨는데 그러면서 물을 거의 3리터까지 마신 것 같아요. 계속 입이 마르고 입술이 마르니까요. 그러고 나서 그걸 계속 지속을 했어요. 아침에는 그냥 간단하게 뭐 누룽지 끓인 걸 먹는다던가 아니면 뭐 밥, 점심도 이제 조금씩 먹는 형태로 그리고서는 이거를 2달 정도 이제 계속 지속을 한 거죠. 그래서 최종 10kg를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사실 운동은 안 했어요. 먹는 양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10kg를 빠진 거죠. 그래서 이만큼 하면서 느낀 건 결국 중요한 거는 의지가 맞는데
그 의지를 나 혼자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짝꿍을 한 명 데리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걸 억지로 참아내는 게 아니라 이제 자꾸 머리로서 사유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이걸 먹으면 내 몸에서 좋지 않아서 붓고 찌는 게 당연한데 너는 왜 또 먹으려고 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스스로 계속 생각을 내 안으로 돌려서 판단을 해보는 거죠. 이게 정말 나한테 득이 되는가, 득이 되지 않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냥 남들 다 빼니까 나도 빼자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살을 빼야 하는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스님들은 살찌면 많이들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기에도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수행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특히 이게 좌선한다고 앉아 있잖아요. 살 많이 있으면 앉아 있기 힘들어서 스님들은 살을 안 찌우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몸을 관리해야 되는 거는 어쨌든 이 육신도 내 거예요. 그쵸? 근데 마음은 내가 단련한다고 막 계속 이렇게 하면서 몸은 방치해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빈비사라 왕에게 부처님이 설명해 주신 건 항상 먹는 것에 주의를 집중하고 빨리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제때에 먹고 그리고 알맞은 움직임을 가져라였어요. 정말 단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체중 감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실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면 아침보다는 한 20분이라도 더 자는 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침 거르고 그냥 좀 더 자요. 그러다 보면은 회사 가면 이제 배가 고프니까 편의점이나 뭐 카페 같은 데서 샌드위치나 뭐 이런 것들을 대충 먹고 또 바로 이어서 점심을 먹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부대껴요. 그러다 보면은 또 이게 내 건강 문제로 이어지고 막 이게 도미노처럼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차단할 수 있도록 이제 스케줄표를 만들어야죠. 스케줄표를 만들어서 꼭 챙겨 먹고 뭐 하고 이거를요 내가 한 달 동안 할 거야 라고 맘먹지 마세요. 3일간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제 시간에 점심을 먹고 그리고 제 시간에 저녁을 먹고 이것만이라도 3일 동안 지킨 다음에 자 3일 동안 해본 몸의 변화가 벌써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걸로 가면 돼요. 자 내가 먹는 것에 대한 그 성분표를 잘 살펴보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달거나 너무 짜거나 아니면 너무 맵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피해서 음식을 골라 먹어보세요. 이것도 그때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메뉴 고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서 계속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에 공복 시간 지키는 시간을 유지하고 그리고 내가 평소에 뭘 먹는지를 다 알아보세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간식 집어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회사에서 중간에 일하다가도 나만의 간식 박스 쓱 꺼내가지고 막 단 거 먹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 내가 뭘 하는지 나를 살펴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다이어트 뭐든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쉽겠죠? 네, 배터리 교환. 자, 결국 이제 살을 빼고자 하는 것도 나의 몸을 아끼는 것, 잘 사용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미적 감각을 위해서 내 몸을 아름답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어쨌든 수행을 잘 해야 되고 이 몸이 건강해야만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있고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강 관리를 생각해서 이제 체중 감량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자, 보통 스님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일찍 잠드는 패턴이에요. 삶의 패턴이. 그러다 보니까 뭐 밤에 딱히 배고플 일도 없고 시간 되면 자요. 그러니까 야식 먹을 일은 잘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 법우님들은 야식 먹죠. 보통 야식 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먹는 시간이? 10시, 11시. 그쵸. 10시, 11시. 10시, 11시에 먹고 좀 소화시키고 뭐하고 잔다고 해도 새벽 1, 2시에 자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의 몸이 그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10시부터 2시까지는 몸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때라고 해요. 아니면 뭐 회복 호르몬, 뭐 멜라토닌, 세로토닌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잠들어야 할 그 시간에 우리는 음식을 섭취를 하고 그리고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한 채 새벽에 잠이 들어버려요. 이거 건강에 너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난 살을 빼야 해 하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수면 패턴, 그다음에 식습관도 고쳐야 되는 게 일단 11시 반, 늦어도 11시 반에는 잠드는 습관을 가지면 좋아요. 늦어도 11시 반에는. 그리고 잘 때 위장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요. 자려고 할 때 그 다음날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단 300g이라도 빠져 있어요. 근데 그 잘 때 이제 위장 그득한 느낌으로 자면 붓기만 얻는다는 거죠. 붓기만. 그래서 사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뭐 이런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라도 챙겨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라는 거죠. 물론 개별 차이는 있어요. 아침에 오히려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나의 습관들을 잘 항상 나도 모르게 과자에 손이 가고 있진 않은지 나도 모르게 한 그릇만 먹으면 될 거 막 두세 그릇 먹으려고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나에 대한 주의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옆에서 막 그런다고 네가 뭐 김태희가 될 것 같아 라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말 듣지 말고 소신껏 내 몸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주변에 이런 친구들 있어요. 이제 뭐 나는 오늘부터 고기를 일절 먹지 않고 채식주의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하면 오히려 주변에서 더 막 괴롭히는 경우 있거든요. 그 나의 소신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끔하게 내 건강 네가 책임져 줄 거냐? 못 책임져 주거든요. 나는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에 쉽게 흔들리지 말고 정말 나를 바꾸는 변화는 작은 거에서 시작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그쵸? 전에 그런 영상도 봤어요. 김연아 선수 훈련 동영상이었는데 후배였나 봐요. 선배님은 스트레칭 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하세요? 그러니까 뭔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 그 친구도 훈련을 할 때는요.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른대요. 그냥 무조건 매일 똑같은 훈련 루틴을 하고 먹을 때 먹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자신과 그 상황에 몰입을 해 있는 거죠. 그러니 내가 일단 목표점을 잡았다면 옆에서 고기를 구워 먹어도 나는 그냥 풀 먹고도 버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는 맛. 그쵸? 아는 맛이잖아요. 그거 잠깐 참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매번 그 유혹에 나 스스로를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마요. 스스로를 버리지 말고 이것만 해가면 난 이렇게 될 수 있어 라는 게 뿌듯하게 돌아올 텐데 그 잠깐 참는 걸 왜 우리는 늘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걸 하는 게 수행입니다. 진짜. 인욕수행. 먹는 걸 참는 인욕수행. 그 다음에 그걸 참아내서 해나가는 정진. 이게 수행의 메커니즘하고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론 깨달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스님들이 깨달음을 향해서 금욕된 생활과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그 수행에 몰입하는 것 그런 것과 운동선수들이 연습을 하고 집중을 해서 어떤 그 훈련의 결과를 경기에서 보여주는 것, 시합에서 보여주는 것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 성적으로 결과를 보여주는 것. 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체중 감량이라는 것도 나에 대한 애정, 그리고 이 주의 집중을 통한 바른 알아차림? 이런 것이 살아있다면 체중 감량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먹고 안 먹고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살 빼는 게 힘들었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되고 아니면 내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거를 알아차려 간다라는 거죠. 이것이 비단 나의 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내 심리적인 면으로까지 확장이 되면 결국에는 하나의 수행을 삶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스님들 선방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만 해야 수행이 아니라 정말 나 스스로를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이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정진력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그걸 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력인 거겠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단 3일만이라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를, 그러니까 양 조절해서를 해보라고. 그 3일 정도만 하더라도 달라요. 그리고 초반에는 단 거 있잖아요. 혀에 딱 닿았을 때 달다 하는 건 다 안 먹어주는 게 좋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보통 단 거 안 먹고 밀가루 끊고 하면은 막 다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그건 정말 정설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정말 단 거 안 먹고, 짠 것도 사실 동양의학에서는 짠 음식에 그렇게 뭐 거부감은 없어요. 왜냐하면 염분이 우리 몸에 어느 정도 있어야만 몸이 잘 움직이거든요. 저염식 하다가 저나트륨 증상으로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도 본 적 있어요. 그만큼 이제 소금도 좋은 소금을 골라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식재료에 대한 안목도 생겨요. 이렇게 되면. 지금은 우리가 흔히 그 가공 음식이라고 해서, 가공식품이라고 해서 공장에서 대량으로 나오는 것들을 손쉽게 구입을 하지만, 옛날의 식재료들은 자연에서 온 것들을 그대로 많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걸 모르면 못 먹는 거예요. 설탕도 정제되지 않은 안전한 설탕을 찾아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소금도 정제염이 아니라 천일염이 어떤 건지, 죽염이 어떤 건지 이런 걸 알 수 있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식생활에 대한, 식재료에 대한 내 안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 건강도 좋아지고 식견도 넓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걸 알아가는 과정에서 나에 대한 어떤 올바른 지침이 스스로 생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막 교리적으로 어려운 것, 그런 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정해져 있는 그 틀을 깨나가는 것. 그러니까 나도 내 생활 습관이 지금 나 스스로한테 정해진 틀이잖아요. 이거를 깨 나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가 아니고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 내 습관이기 때문에 내가 고쳐나갈 수 있는 거고, 그 나만의 세상이 각각 있거든요. 우리 주연법우님은 주연월드가 있고, 우리 가영법우님은 가영월드가 있어요. 각각의. 그런 걸 그럼 그 세계의 주인은 누구겠어요? 나 자신이죠. 네, 그 세계를 통제하는 사람은 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 무능한 주인이야 이러고 지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다 능력 있는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나의 세상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흥미가 있게 어쨌든 뭐 체중 감량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정말 살 빼고 나니까 참 좋더라고요. 몸이 가벼우니까 마음도 가벼워진 부분이 있달까. 네, 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코치 받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영상법회도 항상 출석 체크 꼬박꼬박 하시고,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고, 네, 우리 모두 우리의 소중한 이 영상법회를 잘 또 이어나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